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용산에 위치한 셀렉트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파워앰프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에 뒤에 있는 제품이 프리앰프입니다. 이 제품을 만든 브랜드는 할크로라는 회사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설립이 됐었죠. 그래갖고서 특히 스테레오 파일에서 아주 베스트 앰프 에버 극찬을 했었죠. 그렇죠. 예. 역대급 앰프다 그래갖고 아주 극찬을 했었고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갖고 기억에 남는데 그 사이에 2014년에 이제 예. 우여곡절 그때 부활을 해갖고 그 다음에 새로 이 이퀴녹스라는 프리앰프와 이클립스라는 모노블록 파워앰프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역사를 좀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브루스 캔디라는 분, 이분이 먼저 설립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름을 보니까 브루스 캔디 중간에 이제 미들네임으로 할크로우가 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할크로우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물리학자, 그래서 이제 금속 탐지기, 지뢰 그렇죠. 탐지기 전문 회사인 마인테크놀로지를 1985년인가 설립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금속 탐지를 하려면은 노이즈 관리, 노이즈가 적어야지 그걸 탐지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노이즈 저감 기술을 오디오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그래갖고 일종의 개인 브랜드, 서브 브랜드로 할크로가 탄생한 게 1999년, 2000년 초였고요. 어떻게 보면 뭐 금속 탐지, 뭐 지뢰 탐지 이런 쪽은 이제 군사 분야잖아요. 그렇죠. 예, 하이엔드 오디오 메이커들의 역사를 보면은 의료기기, 군사, 우주 항공 이런 쪽의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던 엔지니어들이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 사업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의 어떤 기술을 굉장히 혁신시키는 그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주항공 이쪽은 코드 일렉트로닉스가 대표적이고 그렇죠. 뭐 의료 이런 쪽은 독일의 또 오디오넷 유명하고요. 또 생각나는 건 오디지라는 평판 마그네틱 헤드폰 브랜드도 그 얇은 초방막 전에 한번 실물을 봤는데 후 불면 그냥 깃털처럼 날아갈 정도로 아주 초방막의 진동판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거는 나사에서 불안을 시킨 거예요. 라이센스를 받고서. 그래갖고 그거를 처음 등록을 한 게 신청을 한 게 오디지였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나 기술의 엘락 거기서 이제 또 오디오에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YG옥스의 유아부 개발 같은 경우도 군사 그렇죠. 관련 그쪽에 일했던 되게 천재적인 엔지니어였고요. 그래서 예전에 90년대에 뭐 마크레빈슨, 뭐 크렐, 다양한 이제 스펙트랄 이런 앰프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체되었던 시절에 할크로라는 브랜드가 2000년 초반에 등장하면서 미래의 하이엔드 오디오의 어떤 새로운 기회와 표본 뭐 이런 것들을 딱 만들지 않았나, 미래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할크로라는 이름으로 DM58이라는 앰프가 그렇죠. 나왔는데 그때 0.00004%예요. THD 왜곡이. 그러니까 0이 소점이야 4개 붙는. 그걸로 진짜 이게 가능한가. 근데 그러면서도 보통 그렇게 THD를 낮추려면은 네거티브 피드백을 세게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서 정말 스펙상에서 그러니까 측정치에서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브랜드였습니다. 보면은 브루스 캔디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앰프, 세상에서 왜곡이 가장 적은 앰프를 만들려는 그런 목표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퀴녹스 프리앰프, 그 다음에 이클립스 파워앰프 모노블럭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퀴녹스 프리앰프는 저희 중앙에 여기 뒤쪽 렉에 있습니다. 이게 2단 구성입니다. 제어부와 이게 전원부가 하나의 셰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폭부 시그널 패스를 담당하는 그거는 또 다른 셰시에 나눠서 서로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그런 설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게 전원부 분리형 프리앰프잖아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먼저 나왔던 건 이클립스 파워앰프예요. 거기서 이제 입력단하고 전압 증폭단 설계 그 회로를 나중에 나온 이퀴녹스가 그대로 갖고 왔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스펙상에서는 주파수 응답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3dB 기준으로 저 프리앰프가 352kHz까지 플랫하게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고음까지 플랫하게 처리한다는 것도 맞지만은 그만큼 빠른 응답 특성, 트랜지언트 신호를 그만큼 지체 없이 위상 뒤틀림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인터페이스 이런 측면들은 보면 뭐 RCA, XLR 입력 뭐 굉장히 다양하고 출력도 다양하게 XLR, RCA 모두 대응을 하고요. 프리 쪽에 있던 볼륨 같은 경우 0.5dB씩 섬세하게 조절도 가능하고요. R2R 방식 볼륨을 채용을 했더라고요. 일반적인 칩셋 기반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음질적으로 뛰어난 방식을 채용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출력단에 전류 출력 단자를 마련을 맞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 파워앰프랑 자신들만의 어떤 생태계를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이클리스 모노블록 파워앰프도 그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전류 그렇죠. 입력 옵션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일본 브랜드 중에 이제 바쿤이라는 네.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프리파워 가장 인터페이스 이상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예. 자기들끼리의 어떤 전류 전송, 그걸 통해서 스피드라든지 노이즈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금 얘네도 그런 옵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옛날에 그 제품들도 생각이 나요. 크렐의 KCT 프리앰프랑 FPV 이제 후기형 파워앰프 이것들도 보면은 일반적인 RCA나 XLR 그 인터페이스로 연결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캐스트 연결이라고 그렇죠. 따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자체도 규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전류 전송을 하는 그렇죠. 예,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었는데 할크로도 그 연장선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지 전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좀 이따 이제 이클립스 파워앰프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안에서 입력된 전압을 전류로 바꾼 다음에 일종의 전류 증폭을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프리와 파워의 인터페이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파워앰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20 몇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도 전체적인 디자인은 비슷했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하이엔드 오디오 매니아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HB 구조라고 하죠. 그렇죠. 예, 건물 구조 따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프리앰프도 전원부 분리를 했지만은 예. 이 파워앰프도 맨 밑에 이제 전원부를 밑에다 놓고 공간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오디오 증폭부를 위에다 얹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발열 관리, 노이즈 관리, 그렇죠. 전자파 노이즈도 또 차단을 할 수가 완전히 있고. 차단되고. 그리고 양 옆에 기둥을 통해서 각종 배선도 되고, 그 다음에 히트싱크 역할도 발열 역할도 하는 하고. 거고요. 파워앰프도 아까 보면은 입력단이 여러 가지예요.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전류 입력단, 커런트 모드 입력이 있고 나중에 뭐 전압 입력단이 있고 이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네, 그리고 내부 설계를 보면은 당시 2000년대 초반 그때부터도 이런 설계를 했는데 그 아키텍처를 보면은 전원부는 SMPS 그렇죠. 네, 스위치 모드 전원부를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증폭 쪽은 모스펫을 사용하는 그렇죠. 그런 그 아키텍처를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SMPS 전원부가 고주파 영역에서의 노이즈 때문에 사실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들이 옛날에 많이 꺼렸었어요. 네, 지금은 많이 대중화되긴 했지만 이제 이 당시에 고주파 그 노이즈를 거의 저세상으로 완전 보내버린 그렇죠. 예, 그런 설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위칭 주파수 자체가 100kHz, 인간 가청 영역대 한 5배 바깥으로 밀어냈다는 게 이제 좀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PFC라고 그래갖고 영유를 좀 더 개선시킨 예. 그런 SMPS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PFC라는 게 할크로만의 전매권은 아니고 왜 이 영률이 뭐냐면은 이 받는 피상 전력에서 열을 통해서든지 없어지든지 우리가 실제로 쓰이는 거는 예. 유효 전력 그 차이, 그게 비효율적인 면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전압과 전류의 그 어떤 드래그, 지체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항상. 네. 그래갖고 항상 피크를 못 찍는데 이거를 정확히 IC 칩을 통해서 일치를 시켜서 효율을 개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SMPS의 어떤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피드도 훨씬 도움을 받게 되는. 네. 그래서 일반적인 SMPS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를 프리앰프도 그렇고 파워앰프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실제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한번 저희가 들어보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청하고 녹음하는데 사용한 시스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앞쪽에는 메모리 플레이어 사용을 했고요. DAC는 MSB의 캐스케이드 DAC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파워는 할크로, 이퀴녹스와 이클립스, 모노 이렇게 사용을 했고 스피커는 카르마의 이니그마 베이런 4D 카르마에서 거의 최상급 스피커죠. 어마어마한 광대역의 스피커. 그리고 이 스피커를 과연 할크로 이 프리파워가 얼마나 드라이빙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광대역이잖아요. 스피커도 그렇고 앰프도 그렇고 이런 조합에서 과연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출력이 이제 8옴에서 280W, 4옴에서 500W인데요. 아까 프리앰프 주파수 응답 특성은 352kHz까지 플랫하게 뻗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파워앰프도 항상
프리앰프보다는 주파수 응답 특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래서 215kHz, 그러니까 일반적인 초하이엔드 앰프도 200kHz까지만 뻗는데 그렇죠. 얘는 거기서 좀 더 올라가는, 초고음 특성은 물론 스피드도 엄청나게 빠른 파워 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녹음한 곡 3곡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I'll see you in my dreams, hold you in my dream. Someone took you out of my arms. Still I feel the thrill of your charms, lips that once were mine, tender eyes that shine. They will light.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희가 느낀 거는 카르마의 이님과 베이런 이 4D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들로 예전에 계속 리뷰를 몇 번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할크로로 처음 들어본 결과
뭔가 제작 같다. 맞아요. 예, 이 스피커를 가장 명료하고 가장 완벽하게 들려주는 앰프는 할크로 아닌가. 지금까지 왜 이걸 매칭을 못했을까? 물론 최근에 이제 수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매칭해서 들어볼 수 있었던 건데, 다이애나 크롤, 뭐 노무레롤도 들어봤었고, 두 번째 곡 다른 곡도 들어보고 뭐 그랬는데, 보컬 자체가 음상이 굉장히 명확하고 이게 평면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편성에서도 굉장히 그 무대의 어떤 입체감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홀리그래픽 그런 식으로 매치네요 정말. 그러니까 각 악기들 보컬의 분리도가 일단 확 눈에 띄고, 그래서 3D 홀로그래픽한 이미지, 그게 이제 가장 차이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갖고서 야, 이 비결이 뭘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파수 응답 특성의 그 비결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52, 그다음에 215kHz까지 뻗는 주파수 응답 특성 때문에 결국 음상이나 무대라는 것은 고주파 영역에서 그렇죠. 그 미세한 인간의 귀가 100만 분의 5초까지 그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그 음상이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받쳐줬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할크로 프리파워의 가장 첫 번째 거는 정확하게 매치는 음상, 그 다음에 되게 뎁스라든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무대가 가능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에서 많이 느꼈던 거는, 이게 정말 이게 스위칭 전원부를 탑재한 앰프들이 다들 일단은 스피드가 굉장히 좋잖아요.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데, 좋다고 해서 항상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좋지만 청감상 들어보면은 스위치 모드 전원부를 탑재한 경우에 어떤 경우는 소리가 좀 약간 건조하고, 그러니까 너무 차갑거나 단단함을 넘어서 너무 딱딱하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드는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할크로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SMPS 전원부에 뭔가 마법을 부린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데 그렇게 차갑거나 딱딱하지 않아요. 대신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깊으면서 한음 소리를 이제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막 지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한음 정확히 짚어주면서 빨라요. 굉장히 양립하기 힘든 특성들을 온전히 이렇게 다 갖고 있다. 네. 예, 그게 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파워풀하면서도 부드러운 구석도 있고요. 그리고 따뜻했어요. 예. 네, 목소리도 그렇고, 뭐 두 번째 곡 같은 곡에서도 되게 뜨겁다. 그러니까 쓱 한 발, 자기는 한 발 빠져서 그냥 냉랭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조적인 시선이 아니라 뜨겁게 그 열기에 참여하는 앰프다. 그리고 초고음까지 뻗는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가진 스피커의 능력을 이 할크로가 다 끄집어낸다. 예. 그래서 이 스피드가 뛰어난 앰프다. 그리고 이 파워 앰프 4옴의 500W 이상의, 그러니까 아까 지금 찾아보기로는 댐핑 팩터가 2000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저음 떨어질 때, 임피던스, 스피커 임피던스가 떨어질 때 충분한 전류를 보낼 수 있고 네. 댐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무지막지한 앰프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에 이제 김 PD님 아까 이제 고역 쪽이나 뭐 이런 거 부분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곡 이게 들어보면은 보컬 자체가 음색이 이게 차갑지 않아요. 차갑거나 그렇다고 건조하지도 않고. 그렇죠. 스위치 모드 전원부를 탑재한, 물론 그 출력 자체는 모스펫이지만 진공관의 그 하모닉스 이런 특성에다가 트랜지스터의 스피드와 힘을 결합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다 이제 뭐 실제로 고조파 왜곡은 거의 측정되지 않는 수준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배경 노이즈 플로어도 거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컬의 음색이나 어떤 음정 이런 것들이 정말 왜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착색 같은 게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이게 원래 마스터 음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곡이 없고 되게 빠른 앰프. 그리고 그 비결 또 한번 왜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전류 전송 그 인터페이스가 앰프 설계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파워 앰프, 프리 앰프, 뭐 전압 게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압이 들어와서 전압 자체를 증폭을 해서 전압 출력이 되는 일반적인 이런 메커니즘인데, 얘는 전압이 들어와도 굳이 전류로 변환한 다음에 변환된 전류를 전압으로 증폭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이유가 그 전류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로 인해서 특히 세 번째 곡에서 상당히 개운하다. 그리고 왜곡이 없다. 이거를 정말 귀로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음 상태에서 볼륨을 굉장히 올린 상태에서도 저 초고역 이상 막 재생하는 이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트위터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소리가 안 나오고. 정말 적막한 앰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코라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 앰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오늘 이제 리허설 이제 미리 한번 퍼포먼스 평가하려고 좀 일찍 와서 들어보는데,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004년에 그 DM58이라는 거의 비슷하게 생긴 앰프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스테레오 파일이 막 흥분하는 거 보고서 이거 또 오버한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오늘 들어보면서 프리앰프, 파워앰프 각각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할크로 파워앰프를 구입하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번에 신작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랜만에 느껴보는 하이엔드 정말 사운드의 쾌감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